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서울시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그 경영위기 업종, 그러니까 서울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 100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어제 제가 공문 알려드렸죠. 그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최종 공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요. 또 서울시 폐업자 지원 300만 원 오늘 또 공고문이 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와 같이 해서 그 현재 그 서울시 추경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 현재 어떤 진행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일단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은 모두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좀 시간 되신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그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어제 제가 공문 말씀드렸죠. 오늘 18일인데 아직도 공문이 안 떴어요. 여러분이 너무 빨리 보신 겁니다. 네, 너무 빨리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무튼간에 최종 공문도 아직 안 떴는데요. 이 최종 공문을 또 봤더니 아직은 공고 아마 내일 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제 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란 내용이 빠졌습니다. 근데 진짜 보시나 봐요. 예. 제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아. 그 인수위도 그랬고 봤나 봐요. 요 내용이 최종 공문에 빠져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그래서 선착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최종 공문엔 요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게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신청일이 5월 22일부터인데 이게 9시로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10시로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문자가 가거나 10시부터 접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최종 공문에는 또 수정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서울시가 이제 공고문을 냈는데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 예전에 그 서울시 추경 들어갔을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상세 공문이 나온 거죠. 21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6월 30일 중 사업자 폐업 및 폐업 예정이신 분들에게 300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공고문에 상세 공고문에 써져 있어요. 소상공인 3,000명에게 선착순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내가 이제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이신 분들 이거 서울시입니다, 여러분. 선착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폐업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월 27일부터 이제 접수를 받고요.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 사업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름은 사업 정리 재기 지원.kr입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상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요약 설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울시 추경이 아니라 전체 추경이죠. 추 부총리가 이런 걸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7일날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원래부터 추경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이세요 일단. 네, 이번에는 이미 예고돼 있기 때문에 진행한 건데 그래서 재정이 녹록치 않으니까 뭐 예상했던 바죠. 우리는 다 예상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결국에는 이번에 나오는 게 마지막 사실 이 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지원금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이상 추경 안 한다 그러니까 좀 거의 마지막이라 보시면 돼요. 소상공인 그 지원금이.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마지막이니까 올해로 보면 마지막이니까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제대로 충분한 보상, 온전한 손실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뭐 시간 되신 분들만 보시고 이제는 시간 안 되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세를 보시는데 시간 안 되신 분들은 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약이니까요. 딱 여기만 보십시오. 자, 시간 되신 분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이제 시간 되실 분들 남아 계시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오늘은 이제 서울시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는
또 서울시 아니신 소상공인분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죠? 우리 그런 분들은 굳이 서울시 얘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통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끝에 가서 서울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더 합리적이겠죠. 자, 추 부총리 얘기 좀 해볼까요? 자, 17일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추경은요. 크게 이상 없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스케줄대로 하나하나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이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이제 추경에 대해서 질문이 첫 번째가 그래서 언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금 답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대로 그러니까 제 정보를 제대로 잘 안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렸죠. 정해진 날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국회에서 땅땅땅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심의 결과가 끝나야 날짜가 나와요. 그제서야 날짜가 나오는 거지 지금 날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는 끝을 내야 돼요. 언제 나오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5월 26일 본회의에서 빠르면 그 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예상하는 날짜는 5월 26일 본회의 결정, 본회의 심의 의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일부터 빠르면 27일부터 지급이 신속지급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죠. 굉장히 빠르게 가면 그렇습니다. 스케줄로 가면 아시겠죠? 더 빨라질 수는 있어요. 국회가 막 엄청 빠르게 진행하면. 근데 예상하는 날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요게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 주시면 안 돼요. 이제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날짜를 말해라, 이런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댓글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조금 말려 좀 주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구독을 안 하시더라도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댓글에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전체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 부총리가 올해는 추경 끝이야. 더 이상 추경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을 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추경할 생각이 없다. 뭐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뭐 이 말에 공감해요. 뭐 추경이 뭐 매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하겠죠. 뭐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추경 요건이 명실상부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코로나19가 창궐을 한다든지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다든지 대량 실업이 발생하다든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추경은 다시 한번 이번으로 이제는 올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손실보상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또 손실보상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손실보상은 뭐라고요? 추경 때문에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손실보상은 법입니다. 법. 손실보상법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분들이 영업시간 제한, 그 다음에 집합금지, 시설인원 제한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하지 말라고, 국가가 장사하지 마, 그래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게 이게 손실보상법이에요. 그 뜻은 뭐냐? 여러분 언제 완화가 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시설 인원 제한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 업종들 나라가 장사하지 마. 여러분 각자 달라요. 그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나라가 장사하지 마. 정부가 장사하지 마. 딱 그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그 날짜까지 손실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 어떤 분들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1, 2, 3은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었죠. 그죠? 이게 1분기잖아요. 4, 5, 6 도대체 5, 6월 거 아니면은 7월 거 나올까요? 손실보상?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손실보상은요 정부가 하지 마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손실보상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4, 5, 6 여러분 완화되지 않았나요? 저는 솔직히 그 집합금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영업제한이 언제 풀렸는지.
그 풀린 날짜 이후부터는 손실보상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4월 초까지는 그래도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집합금지나 영업시한 업종이신 분들. 제가 봤을 때 4월 초까지는 아마 정부가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4월 초까지는 손실보상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또 궁금해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손실보상 못 받으면 나는 못 받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손실보상법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나와요. 네, 손실보상은 언젠간 나옵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왜? 내가 정부 때문에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이 뭐죠? 21년도 7월부터 손실보상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이게 손실보상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21년 7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이때 이후부터 손실 나오는 거 보상 이거예요. 손실보상법은. 그런데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정부가. 그럼 이전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줘라는 게 이제 소급 적용이에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처음 들어갔고요. 피해를 받은 게 2월부터 본격적으로 피해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21년도 7월 법이 제정되기 이 사이에 손실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당연히 소급 적용해줘야죠. 당연히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해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려요. 자꾸 제가 왜 이거를 반복을 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는 것 같아요. 인수위 때도 그랬고 지금 서울시도 제가 어제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공문을 싹 바꿔놨더라고. 그 내용을 싹 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소급 적용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혹시 보시는 정책 당국자라면 당연히 소급 적용은 뭐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으시는 업종들은 뭐 당연하다고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 자, 추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죠? 엄청난 지금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고요. 그죠? 경기 침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요 경우죠. 요 경우. 대량 실업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뭐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기획부 장관이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또 한 번 창궐하거나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럴 경우는 추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추경을 다시 한번 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이번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상공인 지원금이 올해에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은 뭐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여러분께서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안과 정부 안이 서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정해진 건 없어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땅땅땅 해갖고 그 공문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뭐 안에 대해서 정부안, 민주당 안 제가 다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뭐 논란은 될 수 있어도 확실히 정해지는 건 이제 정말로 땅땅땅 해봐야 압니다. 심의 의결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전체 전국에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이제 보십시오.
요 다음 내용은요, 이제 서울시 소상공인. 제가 이 내용을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조회수 조회수 올리려고 또 따로따로 한다 뭐 또 이러실까봐 그냥 한꺼번에 가려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소상공인 서울시 소상공인만 남아 계십시오. 이제 서울시 소상공인 아시겠죠? 예, 서울시 소상공인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서울시 소상공인 남아 계셨죠? 자, 이제 경영위기지원금, 경영위기지원금 어제 제가 공문 올려드렸어요. 요거 다시 한번 좀 공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또 다시 바뀌었어요. 자, 오늘 또 공문이 살짝 바뀌었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요거에 바뀌었죠. 요게 어제는 이제 공고번호가 없었어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20일날 다시 봐라라고 했던 게 그 이제는 공고 번호가 없죠. 여기가 어제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제가 안 떨어지는 공문이죠.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공고 번호가 떴죠. 공고 번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제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랑 다 똑같은데 변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변한 게 대표적인 게 시간이 변했어요. 5월 20일 9시부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공문에는 이게 10시부터 바뀌었습니다. 10시부터. 그래서 신청 기간이 10시부터입니다, 여러분. 10시. 아시겠죠? 그래서 10시부터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바뀐 게 이게 바뀌었어요. 유의사항에서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여기 하나가 뭐냐요? 예상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어제 보면서 제가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럼 뭐야 선착순이란 얘기잖아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옛날 서울시 추경 발표했을 때 없던 내용이라고. 근데 이게 왜 있죠? 그러면서 와 이건 너무 황당하다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예, 그렇죠.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경영위기 업종만 주잖아요. 이게 경영위기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빠질 거 다 빠져요. 어디가 제외되죠? 이거 어디 갔어요? 제외? 여기 임차 소상금 받으신 분, 임차 소상공인 직힌 자금 이거 받으신 분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요. 이게 요거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예산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이제 빠져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뭐 예산 소진 되면 조기 마감 이런 등은 없습니다. 신청하시면은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해당하신 분들 대상자이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또 댓글이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저 서울시 사는데요 100만 원은 뭔 얘기인가요? 이 댓글 주시더라고요. 자영업자 서울시 산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장사를 하시되 이 경영위기 업종이어야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요 업종이고 가장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요. 여기에 가셔서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가셔서요. 어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은 대상자인지를 그냥 바로 보세요. 그냥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5월 20일 날 이제 지금 오픈돼 있긴 한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때가 진짜니까 혹시 모르니 5월 20일 날 다시 한번 대상자 확인해 보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때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어떻게 또 신청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서울시 소상공인 공고문이 떴는데 폐업자 지원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보고 올게요. 자, 요건데요. 오늘 이제 5월 18일 오늘 공고문이 떴습니다. 여기 오늘 공고문이 서울시에서 떴는데 제가 그 서울시 추경안이 나왔을 때 칭찬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요거는 정말로 칭찬 많이 했던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지원이 대부분 그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폐업하셨잖아요. 정말 못 버텨서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사업자가 살아있어야 돼야지만 이제 대부분 지원금을 줬는데 요거 안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신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폐업 예정이신 분들한테 얼마냐면 300만 원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에게. 예,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이거는 잘 나온 정책이다. 예, 그동안까지 소외받았던 분들이 폐업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까다로워요, 대상자가.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공문 쭉 넘기고요. 그냥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핵심만 요약 딱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사업의 목적 보겠습니다. 자, 순영, 이거 서울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국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지원이 좀 전국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 부딪혔다 이거죠. 그래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업 개요는요. 자, 3,000개소 지원합니다. 근데 선착순 지원 여기 써져 있죠.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3,000개 개소만 지원해요. 경쟁률 엄청 치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치열한데 아마 그 지원 대상이 되는 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좀 이따가 제가 조건을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내용도 하나도 있어요. 예상을 했지만 일단 3,000개소예요. 선착순입니다. 지원 내용 사업 정리 비용이고요. 재기 지원금 300만 원 줘요. 이거 정액제입니다. 써져 있어요. 정액제라고. 위에 상세에 보면은 정액제라고 써져 있습니다. 볼까요 그냥? 예. 제가 자꾸 정액제가 좋다 제가 하고 해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정액제 좋다. 어디 있어요? 정액제가 좋은 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정액 지원이다. 그죠? 300만 원 정액 지원이다. 여기 보셨죠? 네.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좀 눈이 어지러우시겠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 임대차는 안 됩니다. 내 건물 내가 내 사업자한테 주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인이 무상으로 써.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유상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점포형 소상공인이에요. 또 점포형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는 자, 기간은요. 자, 21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 6월 30일 사이에 보세요. 폐업 및 폐업 신고 예정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 5월 18일이잖아요. 그럼 5월 1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또 폐업 예정이신 분들 보세요. 완료해야 됩니다. 폐업 완료한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폐업 사실 증명원에 폐업일 기준이 7월 이후 폐업자는 신청 불가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서울시 자영업자라면 만약에 내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6월 30일 이전에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사실 증명원에 폐업일 기준이 6월 30일 이전에 찍혀 있어야 돼요. 어차피 폐업할 거라면. 이해되세요? 자, 볼게요. 자, 소상공인 추경 우리가 600만원 플러스 알파 이거 언제 되죠? 빠르면 어떻게 돼요? 빠르면 5월 27일부터 쭉 가겠죠? 그러면 이거 먼저 받고 자, 폐업을 앞두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일단 600만원 플러스 알파 받고 언제? 6월달 안에 신속지급으로.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폐업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폐업하지 마시고. 이해되세요? 600만원 플러스 알파 소상공인 정부에서 주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안에는 폐업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주는 300만원 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분들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600만원 플러스 알파 이거 받으면 이거 300만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600만원 플러스 알파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고 이거는 지방정부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개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폐업을 앞두신 분들은 팁을 드리자면 600 플러스 알파 받고 그런 다음에 받은 걸 확인하고 6월 30일 전에 폐업하시면 돼요. 정말 애매한 케이스가 이런 분들입니다. 신속 지급이 안 되신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확인 지급 들어가거나 이의 신청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와 이게 진짜 그럼 골 때려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6월 30일 이전까지는 폐업을 해야지만 300을 받는데 스케줄상 분명히 확인 지급이나 이의 신청은 6월달 넘어갈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야 이거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은 확인 지급하고 이의 신청해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6월 30일 이전에 폐업을 안 하면 300도 못 받으니까 야 그럴 때는 진짜 이제는 애매해지는 거죠 진짜 상황이. 예.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우리 그럴 경우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 경우는 우리 다시 한번 또 나중에 한번 논의를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게 또 지혜로울까 한번 얘기해 보겠고 일단 팁은 드렸으니까 신속 지급하시러 분들은 폐업을 앞두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스케줄을 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먼저 폐업 먼저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 홈페이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네요. 그래서 뭐 추진 절차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보고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자 요게 문제예요. 일단 제출 서류가 문제인데 일단은 지원은 어떻게 하냐면 5월 27일부터요 사업정리재개지원.kr에서 합니다. 지금은 사이트가 안 열려요. 오늘은 5월 18일인데 안 열립니다. 아직은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재개지원.kr에서 하고요. 자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상을 했어요. 저도 아니 기폐업자는 어떡하라고 이미 폐업하신 분들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점포 영업을 했다는 게 이거 사진 왠지 요구할 것 같은데 역시나 사진을 요구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인데 보세요. 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 자료. 폐업 전 사진 한 장도 없으면 어떡하죠? 그럴 거야 아마. 에이 설마 영업을 했는데 장사하고 있는 사진 한 장도 없겠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예, 시니어분들 중에서 진짜 없으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폐업 전 사진을 달래요. 근데 이거 해봐야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이럴 것 같아요. 저기 폐업했을 때 원상복구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공사하잖아요. 그 사진 찍어놓은 사진 달라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러면 진짜 그런 사진 어디 있습니까? 그거 찍어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그 폐업자 지원이 그래왔거든요. 폐업자 지원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대부분의 그 폐업자 지원이 있었어요. 원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폐업했을 때에 공사하고 있는 거 있죠. 원상복구하는 그거를 사진 찍어서 제출이었거든요. 항상 지원금 조건이.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완전 황당한 거죠. 미리 얘기하던가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아무튼 폐업 전 사진은 필요하네요. 뭐 영업하고 있는 거를 뭐 얘기해야 되나봐요. 영업 증빙 자료. 이 영업 증빙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증빙 자료인지는 뭐 이건 조금 더 아마 콜센터가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부분 뭐 부가시세 과세표준 증명원 이런 거는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해서 요것만 찍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지원금 300만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기네요. 오늘도 이제 서울시 내용이 두 개나 또 나와버려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도가 변하거나 행정이 변하거나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지원금을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이제는 타이밍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일정을 말씀드리니까 꼭 여러분 놓치지 않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정책들 지원금들 잘 챙기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또 들어주신 또 여정 패밀리 가족님들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여정 패밀리가 뭔가요? 그냥 구독자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정 패밀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안 부르고요. 여정 패밀리님, 여정 가족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지금 10시 넘었어요. 오늘 밤에 보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떠서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